안타깝게도 제가 아는 한국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의 피해자들, 희생자들에게 제 애도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늘 가슴이 너무나 큰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원봉사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리고 모든 상처받으신 그리고 가족을 잃으신 가족 유족분들께 애도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영감을 얻곤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 10년, 15년 전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제일 선두적으로 추종하는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바꿔가는 리더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만났던 분들 또 그들이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보면 바로 그러한 점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서 있는 위상에 확신을 갖고 있고 진정 새로운 것을 변화하는 또 글로벌 자원봉사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발표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역동적이고 이 멋지고 또 매력적인 대한민국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권미영 센터장님과 그리고 또 모든 스태프분들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저희 조직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션이 나와 있죠. IAV의 미션을 보시면은 자원봉사 리더들에게 애드포커시를 도움을 주고 또 리더십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지식 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 개발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연구 프로젝트 저희 작년에 했던 연구 프로젝트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각 국가의 자원봉사 단체, 예를 들어서 한국의 KBC를 137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자원봉사 리더십 기구들이 어떻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성공적인 사례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은 코로나19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희가 명심할 점은 동시에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는 바로 단절이라는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과 단절되는 이러한 공포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만연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혁신을 우리 모두가 지난 1년 혹은 3년간 목격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것을 자세한 문구로도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두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뒤접혔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했고 가슴이 아팠다. 너무 강렬했다. 홍콩에는 패닉 바잉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혼란 그리고 또 이러한 파괴적인 시기에 무엇을 겪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137개의 기구를 약 137개 국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자원봉사 지도에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떠한 혁신적인 대응을 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환적인 리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생존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번영까지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연간의 혼란의 기간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런 리더들에게 발견한 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의
협업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고 연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나 혼자 해야겠다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많은 개발협력단체 또 병원이라던가 학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귀중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를 적용했습니다. 그 예전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대와 파트너십에서 또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이러한 자원봉사 리더 단체들이 이 기회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교육을 제공했고 또 민간 부분에도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 거죠. 한국에서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역시 정부와 민간 부분 간의 연대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글로벌 차원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관이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협업의 문화를 통해 그것이 새로 형성되면서 이 시너지가 새로 형성됐고 새로운 정부와 민간 부분의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 조직들은 소위 가치 중심의 애드보커시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실은 자원봉사 리더십 단체들이 실제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믿고 찾을 만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지 않았죠. 이제는 좌석에 앉을 자리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대화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번영과 생존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글로벌 보건 위기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애드보커시를 위한 촉매가 되었고 포용성과 자원봉사의 안전 그리고 자원봉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포용을 위한 옹호 정말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리더십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배제를 한다든지 혹은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봉사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는 할 수가 없다든지 혹은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거나 혹은 도전 과제를 겪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 단체들이 이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노말 상태로 가지 않고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진정으로 이 포용성을 한번 보겠다.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가 할 수 없는지 자원봉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불평등을 근절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후에 시작한다든지 아주 멀리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현장까지 가기가 힘들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런 장벽을 없앨 수가 있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자원봉사 혹은 비슷하게 너무나 사소하게 하나씩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매주 월요일 날 5시에 한다. 혹은 나는 이걸 하나의 내 쉬프트처럼 내가 일하는 시간처럼 생각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아끼고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원봉사라는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어떤 에피소드별 자원봉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자원봉사 리더십 단체들이 점차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자원봉사에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과 배제를 근절하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지역 자원봉사자와 국제 자원봉사자 간의 대우의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개도국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소위 말하는 글로벌 선진국가에서 오는 상당히 좀 부유한 국가에서 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저개발 국가나 혹은 제3세계에서 나는 자원봉사 전문가야라고 하면서 올 경우에 있어서 뭔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더더욱 두드러진 현상이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막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로벌 저개발 국가에서 살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들은요, 자체 정부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달라. 우리가 진짜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를 합법적인 자원봉사 단체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니셔티브를 주었습니다. 왜? 로컬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혹은 단체들은 차기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 때 결국 자원봉사를 할 단체는 로컬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차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뭔가 큰 사고가 났을 때 오지만 로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필요할 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별을 할까요? 아니죠. 지역 자원봉사자, 국제 자원봉사자 간에 절대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원봉사를 한 자체. 코로나 때는 고령자들은 결국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령자들은요, 너무 고위험군이야라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의 리더들은 뭐라고 했느냐? 물론 고령자들이 고위험군이지만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무조건적으로 차별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용을 위한 옹호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봉사자의 지원과 그리고 배양입니다. 타 기관 혹은 그 국가 내에서의 자원봉사 생태계에 있는 다른 기관과 함께 지원을 하고 같이 육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한국 내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안전성 그리고 또 좀 더 팬데믹 동안에 진정으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스탠다드를 만들고 또 진정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직접 이끈 혹은 비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공식적인 포멀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스스로를 전혀 자원봉사라고 일컫지 않고 비공식적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필요할 때 원저를 한다든지 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뭔가 도움의 손길을 뻗는 비공식적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량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큼인지는 모르지만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들도 가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문제에 봉착했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사고 틀에 박혀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고 틀을 깨 부수고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흔히 자원봉사 리더십 단체에 있어서는요. 혁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대면으로 했던 모든 교육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노력이 들었고요. 아마 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온라인 방식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요. 정말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고 전 세계적으로 대혁신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놀랍게도 이거 가능해지는구나. 물리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원봉사 접근이 가능하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혹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동일하게 인터넷 접속을 한다든지 혹은 인터넷 관련된 혹은 모바일 기기 같은 거를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성이 국한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에 기반한 배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청년들 참여입니다. 왜? 청년들은요. 안전하다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팬데믹 초창기 어땠습니까? 청년들은 안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할 때 청년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될까? 그런데 그건 잘못됐어요. 이미 청년들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잠재성과 파워를 활용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향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됩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우리 단체나 조직들을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 변화를 거두었습니다. 직접 기회를 포착해서 문제가 실제로 터지기 전까지, 팬데믹으로 가기 전까지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여기에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할 때 UN 내에서 자원봉사단체가 연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유사한 건데요. 그리고 또 이 연구 결과를 봤었을 때 모든 연구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너무 유익하다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자원봉사자가 누구인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자원봉사 하기 위해서 어떤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 주도적 비공식적 체제, 그러면서도 소규모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청년이 그리고 기업이 점차 참여하고 이 참여도가 가속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열릴까요? 물론 정부도 역할을 할 거고 청년들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민간 기업들이 자원봉사 변화의 에이전트로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글로벌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포용적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것인데요. 사회적 변화를 우리가 도모를 할 때 우린 포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실에서 우리 사람들이 왜 색깔을 예쁘게 칠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때 정말 활력 있게 활발하게 흥미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모든 자원봉사를 서로 연결하면서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힘을 활용해야 됩니다. 결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큰 문제를 대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계하는 것, 커넥션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글로벌 트렌드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원봉사를 가능케 하는 건 기술입니다. 기술은 블렌드, 혼합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온라인으로 혹은 오로지 대면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서 가는 게 바로 차기 단계의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네 번째,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이 좀 더 깊게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연대와 또 동맹들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요. 또 협력화해서 파트너십을 부분별로 맺고 또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손을 잡고 국가 내에서는 물론이고 초국가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글로벌 트렌드는요. 공동의 행동과 배움을 위한 연대입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서로 서포트를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해 연대를 하고 자원봉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은 물론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구현하고 또 자원봉사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신속하게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래는 포용적, 그리고 미래는 로컬화, 지역화, 미래는 디지털화, 그리고 미래는 파트너십에 주력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